가니까요. 렌즈 종류가 엄청 많던데 도대체 가지수가 몇 개나 되는지. 예, 궁금하시죠? 뭐 어느 카메라 전문점에 한 군데만 가보더라도 엄청 많은 렌즈들이 진열 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렌즈들이 다 무엇에 쓰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하고요.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렌즈의 가지수를 어느 책에서 대략 조사를 해봤더니 한 340여 가지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종류별로 구분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많은 렌즈들을 우리가 어떤 그 구분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렌즈를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 나는 어떤 렌즈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게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렌즈에는 그러한 구분을 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잘 해 두시면 이제는 우리 그 렌즈를 딱 보기만 하면 이 렌즈는 어디에 이럴 때 사용하는 렌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한번 배워봐요. 네. 자, 이 렌즈를 구분을 할 때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우리가 기준이 되는, 지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건데도, 전문 용어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다 뿐이죠. 자, 여기에 있는 돋보기와 흰 종이를 들고 한번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면 이 돋보기는 어떤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원의 초점인 형광등이나 기타 불빛의 형태가 생기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것이 형광등의 모양이 초점이 맞아서 생긴 상이거든요. 이때에 이 초점, 그 상이 맺힌 거리와 렌즈의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일정한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거리가 초점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요 이제 초점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렌즈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망원 렌즈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어요. 예, 사진을 잘 몰라도 대부분 망원 렌즈 하면 다 알더라고요. 기다랗고 이렇게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구분법의 하나가 됩니다. 자, 망원 렌즈는 초점거리가 긴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광각 렌즈라고 하고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기냐 짧으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초점거리가 있어요. 네. 그거를 표준 렌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렌즈는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초점거리가 길면 망원, 그거보다 초점거리가 짧으면 광각,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망원과 광각, 표준, 그것들은 각각 어떤 일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서 그런 특징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렌즈에 대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렌즈가 있잖아요. 네. 자, 그 렌즈가 이건 다소 좀 큰 렌즈인데 이 안에 렌즈가 몇 장 들어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고 2장 아닐까요? 네. 자, 이 렌즈는 아까 우리가 초점거리를 알기 위해서 돋보기 이용한 한 장의 렌즈지만은 보다 그 정확한 상을 맞추기 위해서 렌즈의 설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좀 더 많은 숫자의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 기본적으로 4-5장에서부터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20-30장의 렌즈들이 들어감으로써 정확한 상을 맞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두 장 정도 아니죠. 예.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이 그 렌즈 안에서 지금 뭔가 조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초점거리를 가지고 렌즈를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초점거리에 따라서 이제 3가지의 요소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진이 찍히는 각도, 이걸 화각이라고 하거든요.
화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렌스가 같은 거리에서 어떤 피사체를 찍었을 때 실제로 표현되는 상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망원 렌스는 크게 찍히고 광각 렌스는 작게 찍히고 이런 거게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상당히 사진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원근감이라고 있어요. 원근감. 자, 표준 렌스는 우리 눈에 비슷한 원근감을 가지고 있지만 망원 렌스는 원근감이 좀 없어지고요. 광각 렌스는 원근감이 강조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그 렌스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표준 렌스의 초점거리는 대략 50mm 정도로 잡습니다. 뭐 정확히는 뭐 43 정도에서 46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 이제 50mm를 표준 렌스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50mm 렌스를 표준 렌스로 장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0mm 렌스의 특징은 우선 화각이 우리 눈의 시각하고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눈의 시각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요걸 실측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요. 그 다음에 눈을 정면을 향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 손끝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어오나요? 아니요. 안 들어오죠. 우리 눈의 그 시각이 180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양팔을 앞으로 오므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단계에서 양쪽 끝이 살짝 뭔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되나요? 예. 네. 그런데 아직은 그 손끝인지 뭔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각도가 있고요. 조금 더 오므리다 보면 손끝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각이 됩니다. 대략 한 50도 정도가 우리 눈의 시각이 되는데 바로 표준 렌스는 50도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46도입니다. 46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스가 표현해내는 그 각도를 화각 혹은 사각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화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각이 46도인 렌스 50mm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스가 바로 표준 렌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망원 렌스는 초점거리가 이제 50mm보다 더 길어지면 망원 렌스가 되겠습니다. 통상은 100mm부터 시작해서 한 200mm 정도 이상을 망원 렌스라고 하고요. 300mm급 이상부터는 이제 초망원 렌스급에 들어가서 망원 렌스의 그 효과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렌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망원 렌스는 상의 크기는 크게 찍히지만 실제로 찍히는 화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좁아지면서 뭐 지금 망원 렌스가 1000mm 정도 되면 거의 한 1도 내지 2도 정도 그 각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화각이 넓은 렌스를 광각 렌스라고 하는데 광각 렌스의 초점거리는 통상 35mm 정도 이하를 광각 렌스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28mm 광각에서부터 광각 효과가 좀 크고요. 24mm 이하에서는 우리 눈하고는 전혀 틀린 각도의 그런 그 초광각 계열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4mm 이하의 렌스를 초광각 렌스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렌스에 대해서 그 특징과 그 효용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렌스라고 있는데요. 표준 렌스를 이 시간에 한번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준 렌스는 사진 표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렌스입니다. 이 표준 렌스를 마스터하면 이제 다른 모든 렌스를 마스터하는데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사진을 배울 때 그 스승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렌스를 사용하지 말고 표준 렌스를 사용해서 표준 렌스를 먼저 마스터해라. 그래서 그러한 철칙하에 한동안 뭐 망원 렌스를 좀 써보고 싶어도 못 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준 렌스의 사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른 렌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표준 렌스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번 기회에 꼭 표준 렌스를 익히고 말 거예요. 얼른 가르쳐 주세요. 아, 네. 지금 우리 그 조교가 들고 있는 게 표준 렌스군요. 네. 예, 안경 좀 씁시다. 작은 글자들이 그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표준 렌스의 표현상의 특징을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적인, 즉 육안의 표현하고 같은 묘사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표준 렌스를 쉽게 마스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각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제 대단히 유용한 이제 그런 그 기술이 되는데요. 자, 표준 렌스하고 우리의 시각하고는 거의 같은 그 각도로 보고 찍힌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촬영을 하기 전에, 즉 화인다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시각적으로 내가 표준 렌스를 찍으면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먼저 예측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조교가 먼저 앞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이는 각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표준 렌스를 찍으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표준 렌스가 달린 카메라로 방금 자신이 그렸던 프레임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좀 좁게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좀 넓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반대로 보셨네요. 자, 어쨌건 자기가 처음에 본 거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오차의 범위를 몇 번만 하면 줄어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측에 화면을 보면서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아까 첫 번째 경험을 참고 삼아서 프레임을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래도 좀 좁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면 쪽에 있는 풍경의 프레임을 한번 가상하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이번? 이제 맞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간단한 훈련 가지고 우리는 쉽게 표준 렌스가 묘사하는 그 화각과 프레임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저걸 찍어야지 하고 화인다부터 들여다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이제 프레임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고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렌스가 이런 렌스인데 이걸로 현재 찍으려고 한다. 그런데 내 가지고 있는 렌스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미리 딱 예측하고 프레임이 나올 때까지 거리로 대략적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서야 점잖게 딱 화인다를 보고 이제 조금만 조정해서 찍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시각 훈련을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각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건 약간 두터운 종이로 사각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제 이런 방식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현재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서 프레임을 만들으셔서 몇 번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선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렌스를 마스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럼 오늘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렇죠. 예, 꼭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망원 렌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 렌스라고 들어보거나 혹은 본 일 있어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망원 렌즈를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제 사진을 처음 했을 때 나도 마찬가지인데 기다란 걸 이렇게 딱 끼고 다니면 뭔가 폼도 나고 네. 아주 또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래서 괜히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기다란 거 메이고 이제 다닌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망원 렌스는 우리가 뭐 망원경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먼데 있는 것을 가깝게 크게 찍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 우리는 먼데 있는 거 가깝게 크게 찍는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사진의 촬영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찍히는 그 화면의 화각의 각도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렌스로 찍으면 이 정도의 넓이로 찍히고 혹은 이제 그 반대의 렌스는 더 넓게 찍히고 하는데 이 망원 렌스는 찍히는 각도가 좁으면서 화상이 대신에 크게 찍히는데 좁아지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망원 렌스의 화각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보통 표준 렌스가 46도인데 반해서 200mm의 망원 렌스는 12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좀 1000mm 망원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좁은 거의 1, 2도 정도의 그런 화각으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주위의 거는 전혀 생략하지 그것만 딱 묘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인물만 집중적으로 묘사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조류의 그 생태적인 그런 것만 묘사한다든지 할 때 이 망원 렌스의 좁아진 화각은 상당한 집중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망원의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커지는데요. 보통 이제 50mm보다 100mm 정도 가게 되면 상의 크기는 초점거리가 2배 늘어나게 되면 면적은 제곱비리니까 4배로 커집니다. 200mm 정도만 돼도 면적은 16배가 커지니까요. 엄청 이제 상의 크기가 커진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망원 렌스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뭐 200mm급 이상이 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는 이제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100mm 정도 망원이 있어요. 그 준망원이라고 통상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준망원 정도로 인물 촬영할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물 촬영을 위주로 하는 작가들은 거의 100mm 전후의 그런 준망원 렌스를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요. 강베이커에서는 인물 촬영용 렌스를 만들 때는 100mm 전후의 초점거리를 갖도록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엔 광각 렌스의 신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자, 우리가 뭐 표준 렌스 또 망원 렌스에서 어느 정도 화각과 좁은 화각 이렇게 좀 배워봤는데요. 광각 렌스는 이번에는 상당히 넓은 화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시각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의 화각 이외의 것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지만 이 광각 렌스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눈의 시각하고는 전혀 틀린 광활한 이런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참 신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혹시 뭐 좁은 데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이거 다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 이런 경험 있어요? 며칠 전에요. 저희가 가족이 되게 많은데 가족 사진을 거실에서 찍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 찍은 적이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이럴 때 광각 렌스는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리에서 일지라도 뭐 표준 렌스나 망원 렌스가 묘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 화각을 광각 렌스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쫙 넓어지면서 그냥 그 집안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화각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광각 렌스도 그 초점거리에 따라서 그 화각이 틀려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28mm, 24mm 또 20mm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20mm만 해도 거의 이제 100도 정도에 가까운 그런 화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 렌스나 우리 시각의 2배 정도의 광시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신나는 거는 특별한 렌스가 있어요. 뭐 어안 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어안 렌스는 180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다 조금 더 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180도인데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냐? 이제 뒤까지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화면에 딱 표현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뭔가 우리가 통상 봐왔던 이제 그런 이미지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진을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제 어안 렌스 효과가 얼마나 좀 멋진지 또 특이한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와, 너무 신기하네요. 어떡해. 예, 참. 근데 이 광각 렌스라는 게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이 왜곡 현상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안은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뭐 광각 렌스로 이렇게 인물이나 이런 찍게 되면 좀 둥구스름하게 나와가지고 좀 코믹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재미나게 뭐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데서는 광각으로 오히려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사람을 둥그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상하게 이제 만들어서 막 이제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왜곡 현상을 우리가 응용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경우에는 왜곡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평면성을 피사체하고 유지한다든지 카메라하고 이렇게 뭐 등등의 이런 그 촬영 전에 이런 이제 세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게 광각 렌스의 이런 특징 중에 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앞에 물체하고 뒤에 물체의 그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앞에 물체는 커지고 뒤는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것을 원근감이라고 하거든요. 원근감하고는 전혀 틀린 과장된 이런 원근감의 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근감, 과장 이것이 이제 바로 광각 렌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걸 또 잘 활용을 해서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광각을 활용하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이런 착시 현상을 또 불러일으켜서 좁은 실내를 좀 넓게 보이게 한다든지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광각 렌스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미지 표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느껴지시죠? 예. 예, 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걸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줌 렌스와 단 렌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렌스는 레바를 간단하게 조작함으로써 물체를 가까이 당길 수 있는 망원 쪽의 기능, 또 물체를 밀어내서 넓게 찍힐 수 있는 광각 렌스의 기능, 또 물론 표준 렌스의 기능, 이런 것들이 한 렌스에 다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줌 렌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단 렌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줌이 되지 않고 고정된 상의 크기만 보이는 그런 초점거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렌스를 단 렌스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줌 렌스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렌스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망원에서 광각까지 다 이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렌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단 렌스가 많이 나온답니다. 이제 단 렌스 중에는 전문적인 용도의 그런 렌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줌 렌스만 고집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단 렌스도 활용을 해보시면 색다른 표현을 또 멋진 어떤 전문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렌스, 줌 렌스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광각과 약간의 망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스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렌스들이 이런 렌스들인데 표준을 포함해서 앞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표준계 줌 렌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옛날에 표준 렌스 같이 지금은 이 표준계 줌 렌스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뭐 200에서 300mm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망원 렌스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줌 렌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망원계 줌 렌스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광각 쪽의 기능을 보강한 렌스로서 뭐 18에서 뭐 35라든지 이렇게 해서 광각 쪽으로만 보강해서 효과를 내는 그런 광각계 줌 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 렌스를 고르실 때는 표준계 줌 렌스인지 광각계 줌 렌스인지 망원계 줌 렌스인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표준이 들어가 있는 표준계 줌 렌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초점거리와 최저의 초점거리의 그 배수를 계산해서 몇 배율 줌이다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5에서 105면은 105 나누기 35 하면 약 3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3배 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5배 줌, 6배 줌, 뭐 10배 줌 이렇게까지 나와서 가히 줌의 전성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렌스가요, 네. 엄청 비싼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대체 무슨 렌즈기에 그렇게 비싼 건가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또 한 가지 알아볼 게 렌스의 밝기라고 있습니다. 렌스의 밝기. 이제, 조리개 수치가 가장 작은 수치에서 제일 이제 높은 수치, 예를 들면 2.8, 4, 5. 이렇게, 이거 다음에 배웁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작은 수치가 2.8, 어떤 거는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치가 작을수록 렌스가 밝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작은 그 밝은 렌스일 때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렌스가 좀 비싸집니다. 그렇다고 뭐 현저하게 밝은 건 아니에요. 한 스톱 정도 이렇게 이제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가격 차이는 뭐 몇 배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렌스의 어떤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 렌스의 재질인데요. 이제 렌스의 구경이 커지면 밝아지는데, 대신 렌스 구경이 커질수록에 렌스의 수차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구면 수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차가 생기는데, 이 수차가 생기면 아주 선명한 상을 결상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계를 해서, 그때 렌스가 하나에 뭐 한두 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좋은 상을 정확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이제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렌스의 자질을 아예 수차가 없는 그런 렌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사용하니까 렌스의 화질이 아주 좋아지는 반면에 그 자질이 좀 비싸요. 그래서 그런 재질을 사용하는 렌스들이 상당히 고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ED라고 있습니다. ED 렌스라든지 혹은 또 아포 렌스라든지, 그래서 비구면 렌스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그 색수차 보정 렌스라고 하는 것 등등의 이런 렌스의 재질을 사용한 렌스들은 값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렌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렌스의 초점거리라고 하는 걸 배우셨고요. 또 렌스의 밝기를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 렌스와 단 렌스의 특성을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표준 렌스의 특성, 망원 렌스의 특성, 광각 렌스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배우셨고, 몇 가지 특수 렌스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우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배우셨으면 어떤 렌스든지 딱 보면 요거는 몇 미리의 망원 렌스네, 밝기는 어느 정도네, 이거 밝은 거네, 이거 좋은 렌스인데, 이거 나한테 필요한 렌스인데,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냐고요? 네. 예. 여러분들 그 렌스를 보게 되면 그 렌스의 앞쪽 측면이나 또 렌스 둘레에 그 렌스의 재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는 렌스는 없어요. 만약에 이거 없다면 그건 렌스가 아닙니다.
그 재원에는 나는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무슨 이름을 가진 렌스고, 또 이제 그 렌스의 이름을 보면 요건 몇 년도에 만드는 렌스까지도 이렇게 전문가들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초점거리와 밝기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이 렌스는 망원 렌스구나, 광역 렌스구나, 또 밝기는 어느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건 고급형의 렌스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소영아? 웬일이야? 아침부터? 그래. 요즘 사진 배우고 있지. 렌즈? 어떤 건데? 그럼 렌즈 앞쪽에 뭐라 써있는 거야? 그거 한번 읽어봐 줄래? 80-200mm? 망원준 렌즈네. 응? f2.8ED? 와, 그거 정말 고급 렌즈인데? 야, 너 좋겠다. 정말 좋은 거 선물 받았어. 그래, 알았어. 다음에 봐. 친구가요, 정말 좋은 렌즈 선물 받았어요. 정말 좋겠다. 나 들어보니까 아이고 좋은 렌즈네요. 네. 그런데 우리 조교가 이제 도사가 됐어요. 전화로만 딱 받고서도 이제 무슨 렌즈인지 이렇게 상담까지 해주네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죠? 예. 다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렌스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 렌스가 어떠한 렌스인지 그 정체를 이제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렌스에 대해서 쉽게 그 정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렌스 도사가 된 우리 조교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저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선생님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공부 잘 하셨죠? 다음 선생님의 멋진 강의를 또 들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예,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